네, 여가 설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가 트렌드 그리고 여가 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에게 맞는 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설계 시 유의점은 총 7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보시면 가치성, 적합성, 정기성, 개성, 영속성, 다양성, 구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성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도로 보자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지 정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 것은 매일 할 수 있고요. 여행은 그만큼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의 정기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가 설계 원칙은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은 제약 없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가 꼴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 최고령 야구단인 노노 야구단입니다.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90세가 되어서도 100세가 되어서도 야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0대 어르신들께 사시는 야구단, 축구단은 본 적이 있는데 90세, 100세가 된 어르신들이 하시는 야구단, 축구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활동성이 높은 운동은, 과격한 운동은 영속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존의 여가 활동을 못하게 되신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를 찾는 식으로 여가의 영속성을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가 설계의 원칙 세 번째, 개성입니다. 여가를 몰입해서 하게 되면 저마다의 개성이 드러나곤 합니다. 개성에 대해서는 그림 그리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부산 지역교육계의 원로 교육자셨던 고 이규범 선생님이십니다. 거제대 총장과 또 부산교육대 학장님을 하셨는데요. 두 편을 내려놓으시고 젊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규범 선생님은 동양화와 서양화 모두에 두루 능하셨습니다. 팔순잔치 때 제자들과 가족들이 작품전을 한번 열어드리겠다라고 한 것도 마다하셨는데요. 본인이 후원회장으로 있던 복지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81세 때, 한국 나이로 82세죠. 작품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연꽃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구절초 사진입니다. 사진이 흐릿한 점 좀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꽃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요.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팔꽃이 있고요. 연꽃이 있고 동백꽃이 있고 수국이 있습니다. 정무라도 많이 그리셨는데 자, 왼쪽에는 난이 있고요. 오른쪽은 연못 그림입니다.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셨습니다. 해지는 저녁 무렵에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그림이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 4점은 결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왼쪽부터 오이가 열리고요. 또 홍시가 열리고 또 오른쪽 위에 그림은 자목련이 피어 있고 밑에는 동백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테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장독대를 주로 그리시는 분이 있고 또 나무를 그리시는 분이 있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규범 선생님은 꽃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손바닥에 예쁜 새가 올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여성 작가 아키에 나카타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자, 더 보시면 강아지가 있고요. 그리고 올빼미가 있고 여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에 그린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돌멩이에 그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신 걸까요?
이렇게 방법을 조금 바꿨는데 아주 개성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종종 가는 저희 동네 횟집 사장님이 그린 겁니다. 자, 생업으로 횟집을 하시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십니다. 지금 보시는 골목 그림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다가가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그림은 붓으로 물감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구슬로 그렸습니다. 비즈라고 하는데요. 작은 구슬을 촘촘하게 박아 넣어서 그림을 그린 거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조금 더 구슬의 질감이 드러나는데 동글동글한 구슬을 뭐 자수를 하듯이 다 박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숲속에 불빛을 받은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일반적인 그림도 물감으로 그리시는데 이렇게 비즈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취미라도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개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가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세부적으로는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제일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에 가치 판단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TV를 30년 동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글 쓰는 것을 30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 쓰는 것을 30년 동안 열심히 한다면 작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게 돈까지 되면 좋은 그렇죠. 거죠. 오. 그런 부분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으시고 그 일에 몰입하시다 보면 또 전문성을 통해서 그렇게 개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좀 초점을 두고 여가 설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게 우선입니다. 신발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뜯어진 신발을 수리하다가 신발 전문가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자원봉사활동으로 수어를 배우셔가지고 이것이 자기 직업이 된 분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